우리 그 교과서에 566페이지 수원산업회사로 박세돌씨 거 연말정산,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확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대로라면 박세돌은 자기의 총 급여액이 비과세를 뺀 나머지가 얼마? 7,200이라 나타났고, 여기서 공제를 해볼 만큼 해보니까 이 박세돌의 결정세액은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추가 더 돼요. 추가 물적 공제가 더 진행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문제 보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얘가 이제 박세돌이 자기가 추가 공제가 더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개인 사정이 담긴 공제 사건들을 나한테 제출했는데,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는 무슨 공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건 소득 공제 쪽입니까? 세액 공제 쪽입니까? 예요.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요 지금 연말정산 추가 자료 화면에 보시면 요 지면에서 왼쪽 편 있죠. 요쪽 편. 요쪽 편은 소득 공제를 일으키는 공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은 무슨 공간? 과세 표준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할 공간? 세액 공제가 일으켜질 작업이거든요.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지금 노란색 하나 클릭해 보실래요? 국민연금, 저는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색 큰 하나 클릭하시면 스크롤 그 상태에서 내려보세요. 내려질 거예요. 내려지죠? 내려시면 여기 42번쯤에 뭐가 보이세요? 그 밖에 소득 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금액이 입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근데 어떻게 입력하실 거냐면, 여러분 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탭 여러 개 보이시죠? 상단 메뉴에 보시면 탭이 여러 개가 존재할 거예요. 뭐 한번 눌러볼까요? 신용카드 등 탭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이 박세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반영할 건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요 시험 문제 풀 때 일단 기본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본인, 즉 누가 사용한 겁니까? 첫 번째 박세돌 신용카드도 보이고요. 사실은 누구 신용카드 보이세요? 배우자 뭐 현금 영수증이든 뭐 신용카드는 보이시잖아요. 이게 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실제 연말 정산의 흐름과 잠깐 좀 약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하냐면, 기본 전제로 이 시험 안에서는요, 박세돌 신용카드는 당연하고요. 그죠? 부양가족에 대한 뭐 배우자 신용카드 당연히 누가 부담 다 했다고요? 박세돌이 이미 부담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도 누가 다 해줬다? 박세돌이 다 해줬다 깔려 있어요. 소화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제와 약간 분리시키셔야 돼요. 실제 연말정산 업무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저한테, 쌤님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병원비로 한 700만 원 사용했는데요. 됐죠? 사실은 카드는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은 누가 한 거야 사실은? 소득자 내가 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카드 결제는 자기가 했지만 나중에 형제들끼리 나눠서 부담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는 본인이 부담한 200만 원만 넣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원래라면은. 원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가능합니까? 객관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 부담했다고 보시는 거야. 소득자 본인이 다 부담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교육비도 그렇고 의료비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본인 신용카드 얼마 총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 신용카드 공부하실 때, 신용카드 작업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일단 본인의 총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얼마죠? 2,500을 딱 적어 놓으세요. 어떤 공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결제 그 내용을 한번 나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결제 내용이 누굽니까? 영어 학원비 얼마쯤이래요?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뭐죠? 보험료가 있죠. 얼마죠? 120이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얼마 이용됐어요? 50만 원이며 그 외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그 외가 얼마죠? 250, 370, 420이니까 2,080만 원이 그 외가 될 거예요. 저 계산 이해되세요? 저 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물론 간단하면 우리가 바로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왜 요 작업을 해보라 그러냐면 할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칸에 신용카드, 직불, 현금, 도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보이세요? 여기 마지막에 칸에 뭐가 적혀 있어요? 대중교통이 있죠. 여러분 대중교통은 공제가 세요. 40%예요. 그럼 어느 칸에 먼저 밀어 넣어야 되겠어요? 대중교통에 먼저 넣으셔야 돼요. 얼마? 50만 원. 그럼 얘는 일단 반영됐죠? 날라가요. 지우세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 학원비는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돼요. 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육비 공제에서 안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저의 주제는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무슨 공제가 주제입니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주제거든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됐죠? 됐죠? 교육비 공제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저의 주제는 신용카드 사용한 영역을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냐면 보험료가 안 되세요. 쌤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 공제선 되겠지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배제 사유예요. 보험료는 탈락되어야 돼요. 그럼 그 외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별로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까. 그럼 합산액이 얼마입니까? 요거 두 개 동그라미가 된 게 2,330이죠. 그럼 얘를 어디에 넣으셔야 되겠어요? 어느 사건에도 해당되지 않은 그냥 일반 신용카드 자리에 국세청 라인에 넣으시면 돼요. 얼마가 반영될까요? 2,330 요렇게 입력하시는 게 조금 정확하고 빠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는 탈락시켜야 된다? 보험료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서 거르셔야 돼요.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사용한 겁니까? 배우자죠. 됐나요? 되셨어요? 여러분 봐봐.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무조건 되죠. 그런데 이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는요. 소득자 본인이 결제를 해줬다는 전제하에 연령 조건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양가족이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소득 금액이 있으면 안 돼요. 소득 금액 조건이 만족되어야 돼요. 필기 잘하세요. 다시요. 이 신용카드는요. 소득 공제 배제 이런 거 다 걸러내고 본인의 신용카드는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요. 연령 조건은 필요 없지만 뭐는 만족해야 된다? 소득 금액 조건은 만족된 상황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앞서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박세돌의 부양가족은 전부 다 무슨 대상자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러면 그 말은 역으로 뭡니까? 연령 조건도 만족했고 뭐도 만족했다? 소득금액 조건도 만족했거든요. 그럼 돼요. 만약에 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느 라인을 찾아가셔야 될까요? 배우자 라인 선택하세요. 이 배우자 이름이 뭐죠? 최미소죠. 자, 배우자 현금 영수증 얼마입니까? 300이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얼마? 35라면 그 외는 얼마겠어요? 265겠죠. 여러분 뭐게? 전통시장 공제 또 셉니다. 이건 약간 정책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 많이 전통시장 가서 많이 쓰고 대중교통 많이 해주면 뭐 해주겠대? 공제가 크게 되겠대요. 자, 그래서 어느 라인을 먼저 갖다 놔야 됩니까? 전통시장에 얼마를 먼저 반영하시고 35만 원을 먼저 반영하시고 그 외는 현금 영수증 칸에 265만 원이 반영을 따로 잡으셔야 되겠죠. 왜? 공제가 큰 자리에 먼저 반영하시는 게 좋지 일괄적으로 넣으시면 혜택을 많이 못 보잖아요. 공제 혜택을. 됐을까요? 이렇게 신용카드 반영하시면 신용카드 작업은 끝났어요. 공제 작업이. 되셨나요?
주제는 뭡니까? 보험료다. 그죠? 됐나요?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와볼까요? 원래 자리에 맨 오른쪽 탭. 자, 보험료 밑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무슨 공제라고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 공제예요. 되셨죠? 여러분 보시면 이 오른쪽 화면 보셔야 돼요. 자, 이 오른쪽 화면에 요 애들이 와 있어요. 맞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근데 어떻게 반영하시냐면 여기 좀 약간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바뀌어 있는데, 자, 지금 요 탭에 보시면 보험료 탭이 없죠? 의료비, 기부금 탭은 있는데 지금 무슨 탭이 안 보이세요? 보험료 탭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저 잘 보세요. 어느 탭에 가시냐면 부양가족 탭을 눌러보세요. 자,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여러분 일단은 입력은 나중에 할게요. 자, 보험료 중에 일단 여러분 탈락시켜 배제해야 할 애가 한 명 있어요. 뭐를 탈락시켜야 될까요? 저축성 보험 탈락돼야 돼요. 왜? 제가 보험료의 주제가 좋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보험료만 된다?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축성은 탈락입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 거와 누구 겁니까? 본인 거와 자녀 건데, 잘 보세요. 일단 본인 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데 뭐죠? 부양가족의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 부양가족이 뭐뭐를 만족해야 된다? 연령 조건과 소득 금액 조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여야 돼요. 그런데 뭐게? 우리 부양가족은 전부 다 만족했죠? 이미 기본적으로. 그래서 돼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로도 토시가 안 맞으면 지금 누구죠? 박세희 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들어와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자, 화면 부양가족에서 일단 누구를 위한 보험료부터 넣을까요? 박세돌 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박세돌 라인을 먼저 지정하세요. 이렇게 진하게 선택을, 본인을 진하게 만드세요. 그럼 하단에 보시면 보험료 칸이 보이시죠? 되셨어요? 자, 노란색 더블 클릭해 보세요. 노란색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어떤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되셨죠? 왔어요? 자, 어디 갈까요? 여기 위에는 무슨 보험료인지 발견되십니까? 그 4대 보험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는 이쪽이죠. 하단에. 찾으셨어요? 자, 보장성 보험입니다. 일반 자리에 여러분 국세청 라인에 넣으시면 돼요. 자, 국세청 금액 얼마로? 60만 원. 그냥 반영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굽니까? 박하늘은 저축성 때문에 입력하시면 안 되고 자녀 박세희를 진하게 만드세요. 자녀 박세희 클릭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노란색 더블 클릭 보험료 자리에 하시면 얘는 무슨 보험료입니까? 장애인 보험이죠. 그러면 장애인 라인에 가셔서 금액 반영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게끔 장애인 보장성 보험 라인에 되셨죠? 이렇게 반영하고 나오시고 종료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은 누구죠? 그 다음 공제 종류는 의료비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제 의료비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탭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탭이 따로 있죠. 자, 의료비 탭 갑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시면 걸을 거 걸으셔야 돼요. 자, 의료비 교과서 내용 보시면 부친 건강 증진 안 돼요. 무슨 표현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증진 안 돼요. 탈락. 그 다음에 본인 당연히 하죠. 하지만 컨택트 렌즈는 제가 인당 한 개를 두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얼마까지? 50. 자, 그 다음에 자녀는 되죠? 질병 예방 의료비 한약도 무슨 목적이래요? 치료 목적. 그럼 얘 둘 다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볼게요. 첫 번째 성명 해당 대상이 와야 돼. F2. 본인 것만 먼저 할게요. 본인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증빙을 뭐 할래 물을 건데요. 국세청장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상호 모르니까 지금 패스하실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건수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여기 이 금액란에 반영 금액을 입력하시는데요. 여러분 컨택트
안경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한 개를 두셔야 돼요. 이제 얼마를 입력하셔야 된다? 50.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이제 누가 대기 중입니까? 자녀죠. 내려오세요. 땡땡땡 해서 엔터로 내려오시면 다음 줄에 또 F2 하셔서 자녀 박세를 선택합니다. 또 별다른 말이 없는 한 증빙은 국세청장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수 생략하시고 금액 얼마 입력하실까요? 합산하시면 돼요. 얼마일까요? 질병 예방 의료비 100만 원 대상, 치료 목적 한약 대상, 총 합계가 얼마? 130만 원 입력하시면 의료비 입력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 공제 주제는 교육비죠. 여러분 또 보세요. 이 상단 탭에 교육비 탭 따로 없죠? 없으면 다시 부양가족 탭을 누르세요. 됐을까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봐. 여기 제가 얘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게 본인 교육비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요. 부양가족은 뭐를 만족해야 된다? 소득 금액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문제가 좀 간단한 게 다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그럼 다 돼요. 웬만한 건 다 돼요. 자, 볼게요.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돼요. 대학교까지. 오케이. 여러분 동그라미 해줘요, 일단은. 그 다음에 자녀는 얼마까지입니까? 자녀 얼마까지가? 자녀는 지금 얘가 몇 학교인가 봐요. 그죠? 초등학생 얼마죠? 수업료가 320인데 체험학습비 30만 원 포함된 금액이 320이죠. 그럼 되죠. 학습비가 30만 원 한 개니까 되고. 그 다음에 뭐는 탈락돼야 될까요? 영어 학원비가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야. X예요. 그 다음에 자녀는요. 되죠? 얘 미취학 아동이 있거든요. 5살. 얘 돼요. 오케이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오케이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반영할까요? 첫 번째, 배우자 먼저 선택합니다. 배우자 선택 최미소. 선택하시고 요 하단에서 교육비 칸을 찾으세요. 여기에다가. 교육비 칸 찾으셨어요? 자, 여기에 얼마 입력하세요? 반영된 금액 총 얼마죠? 500을 입력하세요. 그럼 다음 칸에 진하게 발견될 거예요. 하단에 읽어보실래요? 여기 진하게 되시면 맨 아래 하단에 1번, 2번, 3번, 4번 뭐 할까요? 얘 대학생이죠? 3번 선택합니다. 다시요. 교육비 반영된 금액 입력하시고 다음 칸 가면 뭔가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아래쪽 보시면 1번 취약전, 2번 초중고, 3번 대학생이죠? 3번을 반영하세요. 그럼 이제 얘가 시스템을 돌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자녀 박칸을 또 선택하시고 또 교육비 내려오시고. 자, 얼마 입력할까요? 초등학교 수업료 얼마만 반영하실까요? 320. 됐나요? 얘 어느 급이야? 초중고급이죠? 2번 하시면 돼요. 쌤 300 넣으면 안 되나요? 돼요. 왜냐하면 초중고의 교육비 한계가 얼마까지냐면 3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하셔도 되고요. 320 하셔도 얘가 그만큼 컸네요.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자녀 또 선택할게요. 자녀 선택하시고 또 어디에? 그 교육비 칸에 얼마? 150. 그럼 얘는 어디 급이에요? 취약전 아동급이니까 번호 선택을 몇 번을 놔둘까요? 1번을 냅두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마지막 무슨 공제입니까? 기부금. 여러분 보시면 기부금 탭이 따로 존재하죠. 그럼 어디 가셔야 되겠어? 기부금 탭에 가셔서 자, 누가 기부한 겁니까? 본인. 또 F2. 본인 거 선택하세요. 되셨죠? 자, 여기에 유형. 우리 항상 유형 모르면 뭐였습니까? F2에 보시면 어느 기부를 할 거냐가 발견돼요. 여러분 지금 얘가 어느 기부죠? 어디에 기부했어요? 적십자 법정이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법정 기부금이라고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바뀌는 바람에 특례로 바뀌었어요. 특례 기부금. 됐죠? 그 다음에 기부 내용이 금전이냐 현물이냐인데 금전은 캐시고 현물은 쌀이나 이런 걸로 기부하는 거. 물건으로. 금전이라고 하세요. 되셨나요? 되셨죠? 자, 기부처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 자, 건수 생략하세요. 자,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 36만 원.
되셨죠? 아직 덜 끝났어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기부금 조심하세요. 일단 반영하시고 어디 가시냐면 옆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 탭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여기 와 있죠? 들어왔어요.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한번 눌렀다 나오셔야 돼요. 공제 금액 계산하셔서 됐나요? 하단에 반영만 불러오기만 반영만 하실 거거든요. 불러오기. 예. 그다음에 공제 금액 반영 한번 해주세요. 이걸 계산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저장 한 번만 삭제하시면 안 되니까 저장 하시고 끝 나가세요. 끝이에요. 그러고 뭐 하시면 돼요? 종료하시면 이제 반영될 금액만 딱 반영되게 돼요. 이 36만 원에 대한 반영 금액만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력을 다 하셨죠? 다 되셨어요? 마지막 어디에 오시냐면 항상 중요해요. 항상 다 입력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시면 이 애들이 빨간색으로 지금 와 있죠. 여기 이것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다 반영하시고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있을 거예요. 다시요. 다 기부금까지 반영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 마지막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오신 상태에서 상단 메뉴바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버튼 예 하셔야 돼요. 확인. 그래야 얘가 쭉쭉 흡수해요. 내가 저 다른 쪽 탭에서 반영했던 걸 쭉쭉 흡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결정색 달라진 거 보이세요? 결정색 아까 우리가 이 반영하기 전 400 얼마였거든요. 결정색이 뚝 떨어졌죠. 이게 환급 300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끝내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559페이지 우리 연말정산 물적 공제 일으키는 거 어떻게 입력하고 반영할 건지 한번 더 풀어볼게요. 559페이지고요. 회사는 팔령산업입니다. 자, 팔령산업 문제 들어오시고요. 원천징수 메뉴. 자, 여러분 물적 공제 일으키는 상황이거든요. 물적 공제 반영은 어디서 하셔야 된다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그죠? 그럼 4번에 지금 안 있죠? 없으면 어떻게? 불러오세요. F2를 통해서 누구 거죠? 유재호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뭔가 어떤 교육용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인식은 안 될 거예요. 좀 틀어지는 것도 있을 건데 지금 유재호가 총급여가 얼마? 4,500 소득공제 얼마 돼서 소득금액이 3,300까지 나왔어요. 그럼 지금 뭐까지는 와 있어요? 어떤 내용까지는? 인적 공제까지는 와 있어요. 물적 공제가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인 거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적 공제 얘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뭡니까? 물적 공제 첫 번째가 보험료다. 그죠? 여러분 잠깐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물적 공제 추가 반영하기 전에 얘 결정세액 저는 지금 200이거든요. 여러분 200 맞아요? 마지막 하단에 보세요. 결정세액 200이에요. 얘 이대로라면은 연말 정산 때 토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토해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금 더 내야 하는 사람이야. 얼마쯤? 18만 원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다운시켜야 되겠죠? 다운시키기 위해선 공제가 필요하더라. 자, 첫 번째 공제가 뭐죠? 보험료예요. 자, 그러면 보험료 보시면 여러분 여기 탭이 따로 없잖아요. 없으면 어디 가서? 부양가족에 가서 진행합니다. 자, 본인 거 선택, 유재호 선택하시고 보험료 탭, 보험료 노란색 칸 선택하세요. 자,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 일반 칸에 얼마 반영하세요? 75만 원. 그러고 나가시면 돼요. X. 자, 그럼 이제 누구 보험료입니까? 배우자 거죠? 김성령. 자, 배우자 여러분 보험료 공제되려면 연령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돼요? 소득금액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시킬 수 있다. 자, 김성령 클릭하시고 보장성 보험에
반영 또 그대로 하세요. 얼마? 100만 원. 반영하시고 또 나가게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누구예요? 자녀 유민석이죠? 소득 없죠? 됐어요. 소득 없으니까 오케이 나와도 됐거든요. 또 보장성 보험 클릭하시는데 보장성이네요. 25만 원. 자, 그리고 X. 그럼 일단 여러분 보험료 얘기는 끝났습니다. 저랑 됐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무슨 상황이에요? 의료비죠. 의료비. 됐나요? 여러분 봐봐요. 의료비 탭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봐봐요. 의료비는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금액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장에서 아프면 다 넣으세요. 아픈 건 다 넣어. 그렇죠? 다 넣을 준비합시다. 자, 첫 번째 의료비 누구 겁니까? 모친 거죠. 맞죠? 자, F2 모친 누구죠? 김학녀. 됐죠? 국세청장 거라고 보고 무시하세요. 그렇죠? 금액만 반영할게요. 자, 얼마 할까요? 500만 원. 자, 두 번째 누구 겁니까? 모친 보약은 안 되죠. 탈락. 뭐 때문에 탈락이다? 보약 때문에 탈락이야. 증진 때문에. 세 번째 배우자 시력 보정용 되죠? 자, 배우자 선택 잡아오고 국세청장 거라고 보시고요. 금액 반영하시면 돼요. 120. 라식은 한 개 없어요. 안경과 렌즈만 인당 한 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교육비죠. 자, 교육비 탭 없으면 어디 갈까? 부양가족 탭 가셔서 자, 누구 겁니까? 교육비, 자녀, 유민석, 교육비 칸에. 자, 얼마입니까? 100만 원. 반영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기관에서 공부했는지. 취학 전 아동. 되셨나요? 자, 마지막 어디 갈까요? 마지막이 아니구나. 신용 카드 탭 따로 있죠? 기부금 죄송해요. 자, 기부금 탭. 자, 기부금. 오셨어요? 자, 기부금 본인 거 와 있네요. 이미 거주자 거 와 있고요. 내려오셔서 F2 해 보실래요? F2 유형에서 F2 어느 쪽 가야 되겠어요? 종교라잖아요. 종교 선택하시고 캐시면 금전이에요. 그죠?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가셔서 공제 대상 기부 금액에 기부한 금액 100만원 반영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부금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입력이 끝이 아니라 이 계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기부금 공제 계산이. 어느 탭에 한 번 더 반영 들어갈까요? 기부금 조정에 가셔서 공제 초록색 탭이 반영돼야 돼요. 공제 금액 계산하셔서 불러오기 이게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 금액 반영 마지막 뭐까지 한 번 더 저장까지 하시면 3개만 하세요. 불러오기 공제 금액 반영 저장까지 하시면 완성됐어요. 그럼 여기 계산을 막 하고 있어요. 공제가 가능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신용카드 등액합니다. 자, 여러분 신용카드 계산할 땐 조금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누구 신용카드입니까? 본인 거 선택하시고요.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일단 적어 볼게요. 1200만 원인데 일부는 뭡니까? 병원비는 얼마? 500. 대중교통은 얼마? 100. 그럼 그 외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600이겠죠. 그럼 뭐부터 넣으시라고요? 공제가 센 데부터 대중교통에 얼마를 먼저 반영할까요? 100만 원. 그럼 얘는 이미 반영됐으니까 지울게요. 됐죠? 유재호 대중교통에 100만 원. 그럼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있죠?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 공제되세요. 그러니까 의료비로서도 공제가 되면서 무슨 공제도 된다?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그럼 둘 다 되니까 합산해서 신용카드 자리에 얼마? 1,100을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 병원비 결제하실 때는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여러분 좀 더 유익하실 거예요. 특히 체크카드 이런 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볼게요. 배우자는 간단하니까 그냥 합시다. 김성령. 맞아요? 김성령. 얼마입니까? 어디에 먼저 넣으실까요? 대중교통에 얼마를 반영 30을 반영하시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자리에 470만 원만 반영되겠죠. 소득이 없어서 가능해요. 김성령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도 안 됩니다. 아예. 자, 마지막 뭡니까? 주택자금이죠. 그죠? 얘 정확한 그 상품 이름이 뭡니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뭐죠?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 마지막 청약 임차 차입금 저당 차입금 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얘는 어디에 입력하셔야 되냐면 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저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야 돼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장기주택 저당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죠. 기억나세요? 자, 소득공제는 요 지면의 왼쪽 편에 적혀 있어요. 되겠어요? 조금 내리시면은 34번 보이세요? 소득공제 34번 찾으셨어요? 왼쪽 편에 있어요. 잘 안 되시면 노란색 하나 클릭하셔서요. 스크롤 내리시면 왔다 갔다 될 거예요. 노란색 한번 클릭하시고 왔다 갔다. 자, 34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칸 보이시죠? 여러분 노란색은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하시면 여기에 어떤 창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볼게요. 여기는 청약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액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얘기하고 있어요. 좀 보기 힘드실 거야 처음에. 봐봐. 여기 윗지방에는 청약, 임차 차입금, 원리금. 세 번째는 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죠? 맞습니까? 요 칸이에요. 근데 쌤 왜 이렇게 칸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많아요. 사실 많은 게 맞아요. 일단 여러분 우리 어디에 집중하실까요? 여기에 입력하실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입력할 셀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입력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11년 이전, 이후, 또 이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약속이 달라서 그래. 그때마다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라고 얘기는 해놓고요. 공제의 약속이 해마다 변경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느 연도에 가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약속받는 혜택도 달라야 되겠죠? 맞죠? 그쵸? 그러면 얘 언제 가입했대요? 마지막 추가 자료에 보시면 2017년에 가입했어요. 이 금융상품을. 그럼 어느 쪽에 범위가 좁혀집니까? 2015년 이후로 범위가 좁혀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몇 년짜리 대출이래요? 15년이죠. 그럼 어디에 또 범위 좁혀집니까? 15년 이상으로 범위가 좁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쌤 그럼 이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대출하시면 고정금리야 변동금리야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금을 거치할 거냐 비거치할 거냐 그런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느 상황만 하고 있어요. 만족이
고정금리만 되어 있잖아요. 문제의 표기에 상품이. 그럼 여러분 엔드일까요? 5월일까요? 5월 해야 되겠죠. 엔드는 뭐도 만족해야 돼. 고정금리와 비거치가 둘 다 만족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비거치란 표현이 있어 없어? 없으면 어디에만 흘러가야 될까요? 5월에 흘러가야 되겠죠. 시옷 칸이 얘가 입력할 공간이 돼버려요. 계산기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자, 그럼 여기 얼마만 입력하세요? 내가 그 올해 이자만 갚아 나간 거. 얼마? 200. 이렇게 마무리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입한 상품의 유형을 좀 보셔야 돼요. 요 혜택을 보시려면. 자, 확인합니다. 다 됐어요. 근데 다 안 됐다고. 항상 마지막 하시고요. 연말 정산 입력 탭에 오셔서 뭐 누르셔야 된다고. 상단에 부양가족 탭 블록이 꼭 반영하셔야만 마무리가 돼요. 정확하게 계산 나와요. 얼마입니까? 예. 결정세액이 얼마죠? 아까 200쯤이었죠? 200이었다가 뚝 떨어지죠. 이게 얘의 풀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말 정산 입력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